오늘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어찌 보면 딥러닝의 전초전이 될 수 있는, 딥러닝의 전초전이 될 수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 수업은 익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머신러닝 수업이에요. 딥러닝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오늘 수업 그리고 다음 주 수업에 딥러닝의 분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딥러닝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어, 여러분들의 호응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다음 학기에 딥러닝을 개설할지 말지 고민을 할 텐데요. 네, 그러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리캡을 좀 해야 되는데요. 퍼셉트론 기억나죠?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었죠. 이 퍼셉트론을 설명해주는 간단한 도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기서 서메이션, 이제 합 결과가 얻어지는데 어떻게 계산되어지죠? 어,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x1 마이너스 2 x2가 되죠. 네, 이거의 결과를 총 이제 구해서 뭐 스텝 펑션이나 그렇죠? 스텝 펑션 같은 데다가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만약에 이 결과가 결과 뭐 y라고 할까? y는 뒤에 있으니까 뭐 z가 0보다 뭐 크면은 y 햇을 뭐 플러스 1로 둔다든지 아니면 z가 0보다 작다면은 뭐 0을 둔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둔다든지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러한 매우 매우 간단한 논리, 로직, 퍼셉트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걸 대수학적 관점에서 표기한 게 뭐 다음과 같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1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죠? 사실 요 형태로 쓰면은 이거는 리니어 펑션이 아니죠. 리니어 펑션이 아닌데 이것을 x 제로라고 하고 자, 1을 이제 오메가 제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x1 오메가 1, x2 오메가 2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되죠? x1, x0, x1, x2 그리고 오메가 1,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 두 벡터의 내적으로 하기 때문에 x 트랜스포즈 오메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리쉐입을 좀 할 수가 있죠. 뭐 이건 내 트릭입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뭐 같이 살펴봤었죠. 이 펄세트론 하나 자체의 모델을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산수? 산수잖아요. 예, 정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녀석이 이 모듈이 엄청나게 스택을 쌓아서 아주 복합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딥러닝의 가장 주요 취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죠? 이 서메이션의 결과가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 G 펑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 뭐 스텝 펑션 같은 거죠. 스텝 펑션을 통해서 이게 양수이면 뭐 1, 음수이면 뭐 0 또는 마이너스 1로 둘 수 있겠죠. 근데 요거 자체를 0으로 하는 네, 요 직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낼 수 있겠고 한번 어느 쪽이 지금 보면 그러면은 에어리어가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쪽이 양수이고 어느 쪽이 음수인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x1이나 x2에 임의의 점을 넣어보면 되겠죠? 넣어서 그 결과를 보면 알 겁니다. 예, 넣어서 보니까 이 x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예, 요점을 넣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넣고 x2에다가 2를 넣었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2를 넣었죠.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서메이션. 마이너스 6이 나왔으니까 음수죠? 예,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텝 펑션에 의해서 네, 0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 또는 1. 그래서 y 해시 이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1. 이 영역에서는 y 해시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Z가 여기서 나오는 여기죠? 여기 Z가 음수이면은 y 햇을 마이너스 1로 그리고 Z가 양수이면은 y는 1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기억이 나죠? 그리고 좀 더 디멘전을 확장을 해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디멘전을 네, 이렇게까지 봤는데 인풋 디멘전을 어, 무수히 많게 m개까지 한다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오메가 벡터도 이와 같이 나오겠죠.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델은 리니어 모델입니다. 한 가지 용어, 새로운 좀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이퍼플레인. 하이퍼플레인. 음, 일전 수업에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기억나나요? 커널. 어, 2차원 평면상에서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이 산포되어 있고 이거를 리니어한 직선으로는 도저히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의 펑션으로 커널로 어, 리매핑을 했죠. 리매핑을 해서 3차원적으로 가시화를 했더니만 가운데 거는 좀 낮은 값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높은 값으로 위로 쫙 올라가죠. 그때 어떤 그때 우리가 임의의 평면을 세팅할 수가 있고 그 평면에서 평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운더리 원이 서클이 됐었죠. 좀 이따가 다시 볼 건데 그 서클을 만들어서 그 서클을 바운더리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이때 이 평면을 우리는 초평면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죠. 딥러닝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초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오메가 2까지면 이게 라인이 되고 오메가 3까지면은 평면이 되고 4차원부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리니어 하이퍼플레인을 우리는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퍼셉트론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제 MLP로 가는 거죠. MLP가 뭐죠?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싱글 퍼셉트론 모듈 하나하나를 쌓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딥러닝,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자, 이런 용어가 나오죠. 갑자기 뉴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뉴런은 바이올로지컬한 용어죠. 그래서 우리 뇌의 어떤 뇌세포의 단위, 뉴런. 그리고 그 뉴런의 말단에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기적 신호로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얼키설키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 있다. 좀 이따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긴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도 바이오 미믹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아주 초등학교 수학책에 나올 법한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걸 고안을 해서 만들었던 사람도 이 뇌의
뇌세포, 뇌신경세포를 착안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뉴런이라고 지은 거죠. 예, 이 뉴런은 이 인풋 값을 weighted summation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weighted sum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이 오메가가 같은 값이 아니고 다 다른 값인 거죠. 다른 값입니다. 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에서 뭐 시신경이라고 할까요? 시신경도 뭐 예를 들어 뭐 말도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시신경이 뭐 10개가 있는데 인풋 값으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시신경이 있는데 모든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시신경이 동일한 웨이트로 우리 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뭐 4번부터 7번까지의 시신경이 주도적으로 그렇죠? 뭐1 이상의 아주 높은 값으로 웨이티드 돼서 들어가고 나머지 주변 것들은 좀 낮은 값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초평면 얘기할 때, 사실 핸드메이드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오메가를 사람이 직접 어떤 값을 넣어야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프리딕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에스티메이션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로 바라봤는데,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초평면을 우리가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고 학습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용어 많이 들어봤죠?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하이퍼 플레인을 오토 튜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 딥러닝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취지예요. 네, 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전에는 연구자가 직접 그 하이퍼플레인 그리고 어떤 커널 모델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을 했죠. 딱 개발을 해서 요걸 내가 개발한 요 커널을 쓰면은 요 목적에서는 아주 잘 돼라고 이렇게 했죠. 그게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 됐고 기존에서는 획을 그었던 방점을 찍었던 몇몇 커널 모델을 생각해 보면 쉬프트라는 알고리즘 알고 있나요? 쉬프트 뭐 이게 비전 쪽인데 뭐 이런 거라든지 쉬프트도 한 20년 전에 한번 크게 한번 딱 찍었죠. 그래서 로보틱스 특히 내비게이션 쪽에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기도 했고요. 키를 뽑는 거죠. 또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개발자가 연구자가 직접 그 커널 모델을 수작업으로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으로 자동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성능이 좋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뉴런이라고 하는 건 액티베이티드 될 수 있다. 또는 파이어 될 수 있다. 파이어 된다는 거는 전기로 따지면 쏜다.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파이어 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sum A, 이 서메이션 된 결과가 이제 양수일 때, 한마디로 전기가 통하는 거죠. 전기가 통하는 거고, 음수일 때는 단절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도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스텝 펑션입니다. 스텝 펑션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죠? Not differentiable. 무슨 뜻이죠? 미분이 안 돼요. 이 미분이 안 됩니다. 이 스텝 펑션은 미분이 안 돼요. 예. 미분이 안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미분이 안 되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예.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갱신을 할 수 없어요. 예. 미분을 안 되면 예.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뉴런 하나, 이 퍼셉트론 모델 하나, 뉴런 하나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원 하이퍼플레인 이걸로는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더군다나 학습 데이터가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고 넌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할 경우에는 이 하나의 초평면으로는 그걸 도저히 어떻게 분류해 줄 수 있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내지 못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해입니다. 그 민스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계공학 베이스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정보통신 쪽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논리의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XOR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뭐죠? 만약에 두 개의 인풋 값이 있어요. X1과 X2가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 값은 하나입니다. 뭐 여기서 Y라고 합시다. 아웃풋 값은 하나예요. X1, X2가 00일 때 Y는 0, 01일 때 1, 10일 때 1, 그리고 11일 때 0이죠. 요거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요거를 그린으로 점을 찍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되죠. 자, 이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싶은데, 이제 XOR 프로블럼이에요. 이거를 원 하이퍼플레인, 그렇죠? 하나의 초평면으로, 하나의 퍼셉트론으로 이거를 리니어 세퍼러블하게 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안 되죠. 그렇죠?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불,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계에 부딪히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문제, 요 민스키 문제가 60년대인가 70년대에 그래서 민스키 이분이 이 문제를 이 문제는 리니어 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게 논문이 있습니다. 그냥 그 이슈 자체로.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자, 뭐 아까 전에 뭐 인풋 값이 두 개니까 예, 이렇게 x1, x2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오메가 1, 오메가 2 해서 이거를 그렇죠? 만약에 00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게 하고 01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게 하고 10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게 하고 11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찾으면 여러분들을 뭐 아마 네이처에 써도 돼요. 네이처에서 쓸 수 있습니다. 농만. 예. 있나요? 없죠? 예,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어떤 조합,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이걸 해줄 수 있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 논문이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문제가 싱글 뉴런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싱글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한다는 거죠. 선을 하나하나 긋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의 자유도를 풀어주죠. 선을 두 개를 쓸 수 있다. 선을 두 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선을 두 개 쓸 수 있다. 해결되겠죠? 어떻게? 뭐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바로 해결되죠. 선만 두 개 써도. 그렇죠? 그래서 1번 선이 있고 2번 선이 있을 때, 이 1번 선과 2번 선을 기준으로 한 결과의 조합으로, 예, 이 1번 선과 2번 선 밖에 있는 것을 초록색, 1번 선과 2번 선 안에 있는 것을 빨간색. 네,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선을 두 개 쓴다는 건 뭘 의미하죠? 펄세트론 개념에서는? 레이어 이전에, 이제 그 펄셉트론 하나를 이제, 어, 자, 여기서 보면은, 어, 그러니까 노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 건데, 자, 봅시다. 요게 하나의 원,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또 하나의 클래시파이어. 자, 펄셉트론을 두 개 쓰면 되겠죠. 펄셉트를 두 개 쓰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선에 해당되는 거, 2번 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이든 2번이든 인풋 값은 같죠. 그렇죠? 인풋 값은 똑같은 값이 들어가요.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요거는 뭐 오메가 뭐라고 할까요? 뭐 10, 오메가 11, 오메가 12가 되어 있고 이건 또 오메가 다르죠. 오메가 20, 오메가 21, 오메가 뭐 22 이렇게 되겠죠. 이 오메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만약에 합친다라고 하면은 인풋 값은 같고 네, 여기에 퍼셉트론 서메이션 노드를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의 인풋 값에 대해서 두 개의 링크가 생성이 되죠. 두 개의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은 1번, 아까 1번 선에 해당되는 건 요거, 아유, 1번 선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요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2번 선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요거, 요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나온 결과의 조합으로 할 수가 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노드가 이거 하나를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가 더 증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레이어가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멀티 뉴런이 된 거죠. 좀 지저분해지네. 이제 멀티 뉴런 이제 두 개 이상이 됐으니까 멀티 뉴런이 됐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멀티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개념이 확장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건 아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이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스텝 펑션을 쓰다 보니까 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시그모이드. 네, 시그모이드 펑션 기억나죠? 네.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할 때, 그쵸?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쓸 수 있죠. 시그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 펑션을 시그마로 바꿀 수 있겠죠. 시그마로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도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겠죠. 실수로. 여기서는 스텝 펑션이니까 플러스 1 또는 0 값만 나오다. 여기서 0에서 1 사이에 컨티뉴어스 값이 나올 수 있죠. 네, 요런 차이가 생깁니다. 요게 되면은 시그모이드가 되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로 탈바꿈하면 이제 편미분이 가능해집니다. 편미분. 그러니까 편미분이 왜 필요하냐? 그건 아마 2교시 정도에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 이 시그모이드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가 있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건데, 네, 요걸 이용을 해서 요렇게 쓰면은 자, 요렇게 쓰면은 뭐 요런 시그모이드 펑션이랑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곡률이 좀 바뀌긴 하는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 렐루라고 하는데 줄여서 Rectified Linear Unit의 약자 렐루. 예, 렐루를 저기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는데 뭐 디스커스 레이터. 아마 만약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면은 딥러닝 수업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0으로 가다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리니어, 선형 방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 하나로 딥러닝이 브레이크 스루가 됐어요. 네, 이 아이디어 하나로. 아, 이게 아마 알렉스넷에서 렐루가 됐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2010년대 초반? 이때쯤일 텐데 어, 왜 이게 브레이크 스루를 했냐면, 이건 조금, 딥러닝에 가까운 얘기라서, 뭐, 이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살짝 얘기를 좀 하자면은, 어, 이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되어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백 프로파게이션 해서 오메가를 파인 튜닝을 할 때,
편미분이 순차적으로 체인룰로 뒤에 나올 겁니다. 체인룰로 이루어지는데 편미분이 계속 갑니다.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이걸 미분을 했다고 치면 최대값이 미분의 최대값이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요게 최대값이겠죠. 기울기. 그렇죠? 예. 아마 한 대략 한 0.2 정도가 최대값일 겁니다. 근데 또 한 번을 편미분하고 그 편미분 한 분량을 기준으로 또 한 번 편미분을 했을 때 최대 두 경우에 둘 다 0.2 곱하기 0.2만 해도 벌써 0.04가 돼요. 이게 소실됩니다. 정보량이 소실돼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딥러닝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데 요 말단에서는 학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학습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렐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해결해 줬죠. 여기서는 보면은 항상 네, 항상 뭐 이걸 만약에 한 0.5라고 하면 항상 0.5가 되는 거죠. 네, 항상 0.5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거를 좀 이야기해 준 건데 더 자세하게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컴팩트한 도식으로 하면 이 서메이션과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노드 하나 해서 반으로 갈라서 입력단에는 서메이션, 출력단에는 시그모이드 펑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노드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 하나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요 레이어가 입력 레이어, 인풋 레이어고 요건 출력 레이어죠. 출력 레이어고 아까 전 그림에서는 네,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네,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 두 개.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 사이에 있는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라고 하고요.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single layer is not enough to be able to represent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input, output. 그래서 싱글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는 정보를 그 취합하고 extraction, 추출하는, abstracting 하는 함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레이어 또는 여기서 유닛은 아까 제가 말했던 노드를 말하는 겁니다. 예, 노드를 유닛이라고 표현했는데 노드를 많이 하던가 레이어를 많이 하던가 이 두 가지 방안이 동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정보의 많은 그 정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잘 봅시다.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보고 자,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보면은 입력이 들어와서 서메이션 되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파이어 되죠? 파이어 되고 파이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걸로 끝이었는데 지금 끝이었는데 어,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더 둔 거예요. 더 두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봅시다. 여기서 요것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도 물론 0에서 1 사이의 값이긴 하지만 0에서 1 사이의 값에 입력값 두 개가 들어온 거고 그렇죠? 또 하나의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출력값이 세 개가 나오게 하는 네. 이런 서브 모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념으로 또 요거를 입력으로 보고 요거를 출력으로 보는 거죠.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없다 치고 이렇게 멀티 레이어의 개념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이전 레이어를 그러니까 현재 레이어는 그 이전 레이어를 또 다른 입력 레이어로 보는 거죠.
입력 레이어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입력 레이어라고 읽혀지는 요것이 또 그 이전 레이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키게 돼 있는 거죠. 설키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features of features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입력 정보가 어떤 임의의 웨이트 파라미터 오메가를 통해서 다른 정보로 어떻게 보면은 트랜스퍼 했죠. 트랜스퍼 했습니다. 그렇죠? 트랜스퍼 했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뀐 정보가 또 다른 정보로 바뀌죠. 아까 전에 커널 얘기했잖아요. 커널. 어떻게 보면은 요거 하나가 커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3차원적으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는 레이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정보가 이 해당 커널에 의해서 특징이 추출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징 1, 또 여기는 특징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 출력단에는 특징 2 정보를 가지고 결과를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 2는 특징 1에 디펜던트 하죠. 특징 1은 인풋에 디펜던트 하죠. 예,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또 다른 말로 수학적으로는 뭐 매핑의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영상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우리가 보았던 건데요. 자, 이렇게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으로 흩뿌려져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거를 원 커널로는 그러니까 그 원 리니어 커널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잠시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밑에 있던 2D 정보를 어떤 하나의 펑션, 맵 또는 커널로 다른 차원으로 트랜스퍼 시키는 요 과정이 하나의 레이어가 수행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보를 변환시켜서 이때부터는 리니어 세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이 초평면을 통해서 리니어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이용을 해서 최종 출력,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리니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앞에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초평면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그쵸? 로스 펑션으로 이렇게 튜닝을 했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식의 오토 튜닝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쭉 우리가 설명했던 것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하나의 그 퍼셉트론 모듈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인풋 값으로 x가 들어가면은 그 웨이트 파라미터가 있죠. 웨이트 파라미터랑 예, 이너 프로덕트 하고 요거는 바이어스죠.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여기까지가 서메이션이 되는 거고 이 서메이션 된 값을 z 값을 이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서 시그모이드네요.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출력 값이 나오는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게 x가 뭐 한 두 개만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오메가에 의해서 들어오죠. 물론 여기 B가 뭐 있다고 치면 이 B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가 각, 뭐 서메이션, 네, 이게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파이어링 되는 그래서 y가 나오는 네, 요거를 이렇게 모듈러 형식으로 좀 도식화를 좀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 다시 엑소와 문제 기억나죠? 이거를 하나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두 개를 아까 두 개를 해보자. 두 개를 하면 된다. 그래서 two population linear separate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애니메이션 봤던 것처럼 이거를 리니어 세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의 커널, 커널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커널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커널 얘기는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아까 전에 엑소와 데이터가 있었죠? 엑소와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아까 전에 없었어요. 커널 없었고, 커널은 없었고, 없었어요. 이거 없다고 치고, 자, 이거를 어떤 임의의 원 퍼셉트론으로는 이거를 해줄 수가 없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애니메이션 봤던 것처럼, 뭔진 모르겠지만, 리니어 세퍼레이트 할 수 있게 하는 커널 모듈을 어떤 펑션이라고 합시다. 펑션을 추가로 넣어준다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이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던 점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해주는 커널 파일을 우리가 찾기만 찾으면은, 요것만 되면은, 이- 요것만 되면은, 이 하나의, 어, 싱글 퍼셉트론으로 리니어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겠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런 리니어한 데이터 특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리니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리니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커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 커널을 우리는 또 다른, 또 다른 펄세트론 모듈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펄세트론 모듈. 지금 펄세트론 모델이 두 개가 온 거죠. 예, 커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 오케이. 하나의 펄세트론 모듈이 커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지금 그 개념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개념들의 어떤 얼개, 짜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딥러닝의 기본 컨셉 취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논리니어 커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네요. 가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컨셉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자,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 전공자들이신데 일반인들, 비전공자들이 딥러닝 좋다며? 라고 얘기했을 때 좋아. 여러분들이 전공자인 여러분들이 딥러닝 좋아. 잘 돼. 이렇게만 대답하면 그 비전공자랑 별반 차이가 없죠. 비전공자가 근데 딥러닝 하면 왜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참 이거를 비전공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멀티레이어로 뉴럴 네트워크를 짜게 된다면 넌리니어한 데이터의 특성을 초반에 이 히든 레이어로 리니얼라이제이션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커널라이징 하는 거죠. 커널라이징 하고 그래서 리니어 세퍼러트블한 데이터로 바뀐 특성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해주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이 좋아.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겠죠. 물론 일반인이 이걸 이해할 수는 쉽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네, 아까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는데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요 모듈 요게 커널라이징 된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자동으로 튜닝을 해줄 겁니다. 갱신을 해줄 겁니다. 업데이팅을 해줄 겁니다. 업데이팅을 해줄 거고 자, 해줄 건데 이 커널이 하는 역할이 뭐다? 도저히 분석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그러한 내추럴 데이터 셋, 도저히 어떤 통계 기법으로 어, 모델링 할 수 없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 셋을 클래시파이어 해줄 수 있도록 커널라이징 한다. 매핑한다. 그렇죠? 리니어라이제이션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딥러닝이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이야기를 했던 건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이제 여기 앞부분 여기 인풋이고 여기 아웃풋인데 네, 요 부분 빨간색 부분이 뭐죠? 어, 어,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커널이라고 보면 되죠. 커널. 하나의 이제 예, 레이어인데 커널 이제 전반부 커널이고 이 커널을 통해서 리니어라이제이션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예, 리니어하게 세퍼레이트 이게 약간 좀 위치가 바뀌었네요. 이게 리니어하게 클래시파이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런리니어한 요 부분, 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피처 러닝. 아까 피처라 그랬잖아요. 피처 오브 피처스라 했잖아. 매핑 오브 매핑. 예. 그래서 피처. 하나의 그 피처를 러닝하다. 무슨 피처죠? 입력 데이터. 이 입력 데이터의 피처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피처. 특징이죠.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을 하는 거죠. 입력 데이터의 예, 특징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펼쳐놓고 보면 도저히 그 특징이 뭘까 알 수 없는데 자, 이 방법을 쓰면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그거를 추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거를 자 방금 전에는 이제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가 하나였는데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 이게 뭐가 된다? 딥 러닝이 되죠. 딥 러닝. 그래서 딥 러닝의 딥이 뭘 말하는 거다? 레이어의 깊이를 깊게 해주는 레이어를 여러 개 해준다는 거는 이게 네트워크가 깊어진다는 얘기, 깊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옆으로 확장되긴 하는데 깊어진다는 거죠. 예, 깊어진다는. 이 깊어지면 우리 이 피처 러닝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피처, 첫 번째 피처, 두 번째 피처, 세 번째 피처, 네 번째 피처,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피처 이런 식으로 피처라이징 해준다. 이 앱스트랙팅 한다. 피처 앱스트랙팅 한다. 추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 근데 요거 설명할 때, 사실 CNN을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개념적으로 이해가 쉬운데, 컨볼루션, 이번 학기 머신러닝에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약간 좀, 노드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때 이제 컨볼루션이고, 이제 컨볼루션은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력 값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첫 번째 피처는 뭐가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 어, 사람 얼굴 전체가 들어가면은 학습되는데 첫 번째 피처 학습된 거를 그려보니까 뭐 입, 코, 뭐 눈 이런 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피처를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아크 형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프리미티브한 피처가 더 세분화돼 가지고 학습이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프리미티브한 피처의 조합으로 코가 형성되고 입이 형성되고 뭐 귀가 형성되고 눈이 형성되고 그게 마지막으로 조합돼서 사람 얼굴이 되고
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그널에 대한 특징들이 되겠죠.